미국 대통령 중에 전쟁 중에 이스라엘 나만큼 도와준 대통령이 없다. 3번 네. 없다. 네. 넌. 네. 그 정도로 바이든 대통령이 진짜 애착을 가지고 도와줬거든요. 예. 근데 나타냐후가 그거를 뒤통수 치고요. 휴전 안 하고요. 안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인의 정치적 생명이 달리겠죠. 네. 아무도 말을 듣지 않아요. 네. 네. 자, 요때 전쟁을 해야죠, 당연히. 나타냐후로서는 뭐 저러의 기회죠. 자, 오늘은 중동 이야기. 네. 지금 이스라엘이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성일광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성일광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주 활발하게 요즘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네, 많이 도와주셔가지고요. 예, 네. 유튜브 채널도 네. 하고 계시고요. 헬로우메나 너무 도와주셔가지고 너무 잘 돼요. 너무 잘 돼요. 그렇게 지금 시낙낙할 때가 아유, 아닙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아유, 네.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들을 수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몇 분 안 계시니까 진짜 거의 한 그쪽 두 이야기를. 손가락, 세 손가락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박현도 교수님, 성일광 교수님. 네. 어쨌든 지금 주말 사이에 저는 그래도 10월 4일이 이제 이제 어떤 명절 되게 네, 중요한 기점이었어요. 새해. 유대력으로 새해예요. 새해. 아, 새해. 설날. 네. 설날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뭔가 이스라엘이 뭔가를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한 상태입니까? 안 한 상태입니까? 아직 뜸들이고 있죠. 아직 뜸들이고 있는. 예, 이란한테 일단 한 방 맞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돌려줘야 되는데 네. 돌려주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네. 어디를 공격하고 싶은 건 많은데 네. 어디를 공격할지 그걸 선별을 해야 되는 게 네. 쉽지가 않습니다. 어디를 그러니까 공격을 안 할 리는 거의 없고, 없습니다. 예, 대신 공격을 하되 네. 어느 수준에서 어디를 요걸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게 어려워요. 네. 이란 본토 가긴 어렵고, 그렇죠. 이제 전투기를 보내겠죠. 근데 본토를 안 가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본토를 맞았는데 그렇죠. 어쨌든 그만큼은 상응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토를 공격할 가능성이 높은데 예. 본토 내에 뭐 핵시설을 때릴지. 예. 핵시설이면 거의 이제 죽자사자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뭐 2판 4판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정유 시설을 때릴지. 정유시설. 네. 그건 핵시설보다는 조금 덜하긴 하겠네요. 그런데 이제 이란이 거기에 대해서 벼랑 끝 전술로 나오고 있죠. 이란이요. 네. 어떤 거예요? 그게? 너가 만약에 우리 정유 시설 때리면 네. 아 비례 대응. 네, 우리도 니네 가스전하고 원유 시설 다시 때릴 거고 네. 이제 바다에 치중해 있는 거죠. 네. 예. 그다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걸프 아랍 국가들의 정유 시설도 우리는 때릴 거다. 거기를 왜 때려요? 그게 일종의 벼랑 끝 아니, 전술이죠. 그러니까 걸프만에 있는 다른 네. 정유시설? 그러니까 사우디나 쿠웨이트나 이런 국가들의 정유 시설도 우리는 때릴 거다. 그러니까 네가 때리면 네. 나 죽고 다 그렇죠. 죽자. 다 죽자 이거죠. 물귀신 작전. 아. 유가를 우리는 그냥 네. 뭐 500% 올려놓을게. 네. 아 그래요? 네, 그거 아주 좋은 전략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네. 이스라엘을 돕던 미국도 약간 좀 뜨끔하겠네, 그죠? 그렇죠. 야 이거는 이란의 정유 시설 때린 것까지는 좋은데 네. 이거 뭐 이스라엘을 때리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때리는 거 플러스 주변에 있는 걸프 국가를 때리면 그냥 엉망되는 거죠. 엉망. 그 이런 것도 이런 시나리오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유 시설, 그러니까 생산할 수 있는 정유 시설 자체를 때리는 게 아니라 네. 뭐 소규모의 저장 시설을 잠깐 때린다. 그럴 수도 있죠. 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그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어쨌든 유가는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그 그래서 심리 상태가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고려할 게 그래서 많고 고민이 깊어지는 게 분명히 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죠. 핵시설 안 돼, 정유시설도 자칫 잘못했다면 큰일 날 것 이거 같아. 차포 다 떼면 쫄만 지금 때려야 되는데 쫄만 때리기에는 이스라엘이 너무 많이 맞았단 말이에요. 180발의 탄도미사일인데. 그러니까 너무 4월 달에 이스라엘이 또 한번 공방전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350기 정도의 탄도미사일, 뭐 순항미사일 했는데 그때는 탄도미사일이 한 120발, 150발밖에 안 됐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100% 탄도미사일만 한
180발 됐단 말이죠. 그럼 그때보다 훨씬 이제 강도가 높은 거죠. 군사 시설 때리는 건 어떨까요? 군사 시설. 그거는 100% 들어갑니다. 아, 그건 아, 무조건 예, 들어가고. 그거는 네. 100% 들어갑니다. 예.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만족할 수 있을래나 게 이제 문제죠. 예. 군사 시설, 미사일 기지 뭐 그 무슨 항공기 있는 그쪽이나 뭐 이런 거 좀 많이 때리면 그쵸. 조금 괜찮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 선언해서 끝내고 네. 요만 그만하자. 예. 뭐 한 번, 한두 번 너도 한 번 때리고 나도 한 대 맞았으니까 예. 이쪽 선에서 그만하자. 이렇게 하면 좋죠. 근데 이렇게 왜 선거 전에 이렇게 큰 그 전쟁 수준의 네. 이 전투를 하는 겁니까? 선거 전이니까요. 나타냐후 입장에서는 네. 미대선 전에 선거 전에 해야 본인이 마음대로 운신의 폭이 높잖아요. 지금 이게 기회라고 보는 거죠. 아니 어순선을 할 때, 네네. 캠페인 할 때, 대통령들이 바쁘실 때,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또 다음 대선에 안 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빨이 안 서죠. 가오가 안 서잖아요. 아무도 말을 듣지 않아요. 네. 네. 자, 요때 전쟁을 해야죠, 당연히. 나타냐후로서는 뭐 절호의 기회죠. 근데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할 때는 그 미국에 먼저 알려준 건 맞아요? 그렇죠. 그거는 알려줬든지 아니면 미국이 이미 정보로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아, 그래요? 왜 180발을 쏘려면 그 큰 뭐 길이가 몇 메다 되는 엄청난 탄도미사일 그 무게만 해도 저기 탄두 무게만 해도 뭐 700km, 1km 같이 1000km까지 가는데 네. 그거 움직이려면 그거 다 보이잖아요. 그거 쏘려면 그래서 이미 뭐 몇 시간 전에 한 5-5시간 전에 뭐 그보다 훨씬 앞에 미국이 이스라엘에 정보를 다 줬죠. 이란이 쏠 준비한다, 네, 막을 네, 준비해라. 뭐 그렇게 되는 거죠. 하여튼 그럼 지금 현재는 헤즈볼란이 저 이란인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겠군요. 오긴 온다. 그렇죠. 이제 가자 지구 전쟁은 사실 지금 뉴스에 안 나오고 네. 지금 헤즈볼라 계속 레바논 전쟁 뉴스 나오다가 네. 갑자기 다시 그쪽에서 이란 쪽으로 뉴스가 번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란하고 이스라엘 간의 무력 충돌이 가장 지금 중요한 뉴스거리죠. 핫 뉴스. 네,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왜 선거 전입니까라고 질문을 드렸던 게 아직 선거까지 우리가 거의 한 달 넘게 남았잖아요. 네, 그러면 네. 한 달이랑 꽤 긴 시간 동안 계속 이럴 지금은 거냐? 계속 혹은 더 심해질 수 있느냐. 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번에 네. 조금 자제하지 않고 네. 정유시설을 진짜 뭐 때리고 네. 이러면 이란이 어떻게 나올지가 이제 예상이 안 되니까 진짜 뭐 지금 얼음장 놓은 것처럼 실제로 진짜 막 걸프 지역에 막 때리고 막 이러면 네. 이거 뭐 상상하기 싫습니다. 저 진짜. 예. 지금 미국은 아직까지는 하여튼 이스라엘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럼요. 상황이죠. 미국은 뭐 절대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공조를 하고 있고요. 예. 뭐 때리는 것도 그 수위도 지금 같이 협의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거는 될 것 같고 이거는 안 될 것 같다. 이건 될 것. 그래서 계속 이제 압박을 하는 거죠. 쉽게 네. 말해서 네, 좀 네, 네, 네. 수위를 낮춰라. 그리고 공격했다가 재차 또 이란이 재차 공격하면 거기를 또 막을 방법을 또 이미 강구를 하겠죠. 네. 이미 한 걸음 더 나가서 좀 빨리.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 네. 근데 하마스랑의 휴전 협상이 있잖아요. 네, 네. 그거 뭐 카타르에서인가 어디 뭐 하여튼 여러 군데에서 굉장히 네. 열심히 좀 하자고 막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제가 한 달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 어렵다. 어렵다. 아, 어려워요? 불가능하다. 불가능에 가까워요.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거의 뭐 안 된다고 보셔야 되고. 지금 시점에서도 어려워요. 지금 시점도 안 됩니다. 지금은 더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 헤즈볼라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상황에서 지금 가자지구 지금 다시 이스라엘군이 또 가자 북부 들어갔어요. 지상군이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나왔다가 하마스가 다시 움직임을 보이니까 다시 들어갔고요. 네. 헤즈볼라와도 사실 뭐 휴전한다 그랬잖아요. 네. 뭐 백악관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가자지구 휴전과 동시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하고 휴전을 한다 그랬는데 그거에 이제 물 건너가자마자 이스라엘이 지금 헤즈볼라를 완전히 지금 삐삐 폭탄 터뜨리고요. 네네. 네. 계속해서 지금 헤즈볼라 거점 지역 공습하고요. 그다음에 레바논 남부, 베이루트 남부 저 다하야 지역 저 헤즈볼라 거점 지역입니다. 거기 네. 계속 폭격하고 있고요. 엉망입니다. 지금 뭐 레바논만 해도 지금 사망자가 10,000명이 넘었을 거고 네. 부상자만 해도 지금 뭐 3만 명 이상 되겠죠. 아니, 제가 지금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서 후티 반군의 어떤 유조선 공격인가 최근에 있었잖아요. 어젠가 네, 그젠가 네, 또 있었잖아요. 네, 이런 네. 걸 보면서 그 전까지는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근데 이스라엘과 이란까지 가더니 네. 뭔가 이게 더 커지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어젠가 성일관 교수님이 올려주신 영상의 제목이 이스라엘은 이란, 이라크, 시리아, 예멘을 전방위로 공격. 그러니까 넓힐 거다. 그러니까 네. 전황을 확전할 거다라는 전망을 내주셨는데 제 영상을 아주 꼼꼼히 잘 보시네요. 네. 그거 말고 볼 게 없어요 지금. 헬로맨나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또 해피해 보이십니다. 이게 제목까지 이렇게 또 장사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제가 감동의 지금 물결이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감동의 물결이. 그것보다도 진짜 이게 네. 확전되는 거냐. 예,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해놓은 게 네. 사실 가자 지구에서 작년 10월 7일 시작된 전쟁이 예. 이스라엘과 단순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아니고 네. 실은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었고 네. 실제 그렇잖아요. 예. 후티도 이란이 지원해줬고 헤즈볼라도 이란이 지원해줬고 이라크에서 쏘는 친이란 민병대도 이란이 지원해주는 단체고 네. 시리아에 있는 민병대도 이란이 지원해주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이란하고 직접적인 무력 충돌도 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사실상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영내 헤게모니를 다투는 특히 이스라엘은 이란 핵 개발을 원하지 않고 있고 네. 이란은 계속해서 핵 개발을 원하고 있고 또 이란은 경제 제재를 원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란이라는 이 보수 강경 정권의 정당성을 위해서는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이스라엘과 싸우겠다. 네. 이게 이 보수 강경 정권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프락시 조직을 그 아까운 돈을 쏟아 부으면서 헤즈볼라한테 돈 주고 하마스한테 돈 주고 이라크 민병대한테 돈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하지 말아야 정상 국가로 가야만 이란이 미국하고도 잘 될 수 있고 이스라엘하고도 잘 될 수, 서방하고 새로 갈 수 있단 말이죠. 네. 그게 페제스키안 새로운 대통령이 원하던 거였는데 네. 그게 다시 이란이 이스라엘을 180개 탄도미사일을 공격하면서 사실상 대통령의 그 평화 메시지, 대화 메시지, 개혁 개방 메시지는 사실상 죽어버렸습니다. 그 다시 대치 국면으로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 내에 강경파와 온건파가 있는데 네. 강경파가 이긴 거죠. 아니 그 이란이 그 헤게모니를 여기서 잡으려는 걸 이제 이스라엘이 강력하게 막고 있다는 건데 네. 이란이 만약에 혹시라도 핵 개발 같은 거 하게 되면 그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도 굉장히 불편한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도 당연히 막고 싶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옆에 있는 사우디든 뭐 다른 나라들도 이란이 뭐 아주 뭐 망가지는 것까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너무 세지는 거는 사우디도 싫고 터키도 싫을 거 아니에요. 튀르키예도.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란은 사실상 거의 혼자 지금 1대4로 싸울 것 같은 느낌인데. 러시아가 뒤에 있죠. 아 러시아. 중국이 있지만 뭐 그렇게 많이 도와주냐 어쨌든 뭐 뒷배가 있죠. 러시아가 도와주긴 한데. 아 그래서 뭐 S400인가 그것도 이란에 좀뭐 네, 줬다 그런 얘기가 있죠. 아 네. 러시아 뒷배가 있다. 네. 그럼 이제 러시아의 작전은 그렇게 들어가서 중동의 완전 미국 일색의 어떤 입김을 싹 좀 이렇게 그렇죠. 어느 정도는 균열을 좀 내고. 일종의 반미 전선을 만들어서 대치를 하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도 대치하듯이 계속해서 이제 반미 국가들과 연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진영을. 그렇게 간다. 네. 그럼 이제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뭐 사우디니 튀르키예니 또 중동에 있는 뭐 이집트니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네, 네. 여기는 대체로 지금 현재 분위기는 이란 쪽을 그래도 어쨌든 우리 이슬람 형제국인데 요 느낌이에요? 아니면 아니죠. 아니에요? 제어해야 된다. 이란을 네. 아... 그러나 이란과 우리는 무력 충돌을 원하지 않고 네. 이란이 우리 공격하지 않기를 바란다. 아... 그런 입장이지만 속으로는 제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미국이든 이스라엘이든. 왜? 쟤네들이 재래식 무기만 해도 얼마든지 우리 아람코를 그냥 잿더미로 날릴 수 있는 애들인데. 네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네. 거기다가 마음만 먹으면 핵탄두도 만들 수 있는 핵 문턱구까지 왔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면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어떤 안보 보장이 없으면 사실 사우디 같은 국가는 UAE도 마찬가지고 아랍에미레이트도 마찬가지고요. 쿠웨이트, 바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란하고 잘했으면 좋겠죠. 평화하고 이란이 핵 무기 개발하지 않고
네. 그다음에 프락시 이렇게 많이 키우지 않고 프락시 이용해서 막 걸프 국가들 괴롭히지 않고 네. 그런 어떤 평화의 시대가 오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이란의 보수 반경 정권도 좀 바뀌어야 되고 그다음에 미국이 거기 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고 네.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조건들이 많이 있죠. 네. 근데 거기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어요. 네. 네. 그 중간에는 또 이스라엘이 또 가만두지 않는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걸프 국가는 걸프 나름대로 고민이 있고 사실 중동 지역에서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이렇게 전쟁이 계속되고 있으면 네옴 시티도 안 되고 투자도 안 되고 그치. 모든 것이 다 힘들어지는 거죠. 예. 그 하산 나스랄라의 2인자까지 지금 좀 사망을 한 상태입니까? 그렇죠. 거의 사망했다고 보이고요. 더 의미심장한 거는 그 이란 혁명수비대의 엘리트 부대 알 고도스 부대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게 2020년에 우리가 거셈 솔레이만이라고 이란 혁명수비대 알 고도스 사령관이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드론을 맞아서 암살됐죠. 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란하고 미국하고 뭐 전면전 가네 안 가네 트럼프 대통령 시절이었잖아요. 그 사람의 후임이 있었는데 이스마일 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혁명수비대 고도스 사령관 그 사람도 같이 죽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일주일째 행방이 불명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이스라엘이 이란 혁명수비대 엘리트 부대 사령관을 암살했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란은 또 빚이 하나 더 있는 거죠. 한 대 더 때릴 빚이 있는 거죠. 네, 야, 네. 이제는 뭐 우리 혁명수비대 엘리트 사령관까지 죽였냐, 니네가? 확인도 안 해주고 있어. 아직 확인도 안 해주고 있어. 네, 이거 네. 어떻게 해야 될지 거의 뭐 지금 행방불명입니다. 네. 그럼 지금 원래 우리가 이제 순서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이스라엘 할 차례, 이번엔 네. 이란 할 차례. 근데 그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은 원래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이스라엘이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때인데라고 네.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 행방불명된 인물 때문에 이란이 지금 또 공격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란이 그래서 공격을 했죠, 이미. 그래서. 왜? 그래서 공격을 했고. 예, 그래서 네네. 이란이 공격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7월 30일 날 테헤란에서 네. 이스마일 하니에가 암살됐잖아요. 네네. 요거 참았거든요, 이란이. 참았어요. 네. 가자 휴전되면 안 할 수도 있다 이러면서 참았고 그랬는데 하산 나스랄라 그렇죠. 헤즈볼라 1인자를 이스라엘이 또 폭사시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거기에 또 혁명수비대 또 조금 사령관, 요보다 아까 말씀드린 고도스 부대보다 낮은 사령관도 함께 죽었어요. 네. 거기 죽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란이 발끈한 거죠. 발끈해서 더 이상 우리 못 참겠다. 그러니까 행방불명된 그 사람은 신규 사건은 아닌 거군요. 그렇죠. 네. 네. 그 사람은 이 때리기 전에 이미 죽은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렇게 참다가 이번에 결국 200발을 쐈는데 네. 이제 이스라엘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미국도 이스라엘 자위권을 인정했어요. 4월 달과는 분위기가 달라요. 4월 달에 막 말렸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시리아 영사관을 때렸기 때문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네. 했었고 네.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란의 공격 자위권을 인정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사령관을 직접 죽인 것도 아니고 본토를 공격한 것도 아닌데 헤즈볼라 사령관 죽였다고 너가 이렇게 날뛰는 건 이해가 안 된다. 계속 말렸거든요. 네. 근데 이란이 그거 참지 못하고 싼 거예요. 네. 근데 이스라엘도 보면 굉장히 여러 곳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이란 뭐 최종 상대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네. 헤즈볼라니 뭐 하마스니 또 뭐 후티니 하여튼 뭐 여러 군데랑 지금 동시에 이스라엘이요. 네. 설명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작년 그 10월 7일에 하마스의 공격을 받고 네.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정신적인 트라우마. 네.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에서 아직 회복을 못했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네. 정상이 아닌 상황에서 헤즈볼라를 이제 하마스를 거의 제압을 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헤즈볼라를 삐삐 공격해가지고 막 정신 못 차리게 하고 헤즈볼라는 지금 막 정신 못 차려도 계속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그럼 헤즈볼라의 그 지휘관을 거의 다 암살했습니다. 네. 최고 지휘관 밑에 있는 사람도 거의 다 암살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엇에 대한 승기냐? 이란이 만들어 놓은 저항의 축, 중동 지역의 저항의 축, 네. 하마스, 헤즈볼라,
그 다음에 후티도 최근에 또 갔다 왔잖아요. 네. 1700km 날아가서 또 공격했거든. 2번 공격했습니다. 네. 후티. 그러니까 이제는 저항의 축이 우리를 공격하면 네.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보복하고 지금이 저항의 축을 무너뜨릴 기회다. 그래서 전방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에서 그렇게 쓴 거고. 네네네. 자, 그래서 지금 또 이라크에서 날아온 드론 공격을 받아서 이스라엘 군이 24명인가 25명이 다치고요. 네. 2명이 사망했어요. 골란공원 쪽에. 자, 그러면 이라크 민병대가 쏜 거잖아요. 네. 그럼 이스라엘이 이거 가만 안 있을 것 같아요. 자국군 2명이 사망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까지 예멘하고 시리아 했었고 레바논 했었는데 이라크는 아직까지 그렇게 뭐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번 이란 공격하면서 이라크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도 때릴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이제 보이는. 그래서 제가 전방위로 나갈 거라는 거죠 지금. 네. 근데 그럴 만한 능력이나 여력이 되냐는 겁니다. 힘들죠. 힘들긴 하죠. 네. 뭐 인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병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아무리 뭐 이스라엘이 이 공군력이 좋다지만 레바논 계속 공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후티도 갔다 와야 되고 이란도 갔다 와야 되고 도대체 뭐 이거 너무 바빠가지고 어디 뭐 일 하겠습니까? 예? 뭐 가까운 거리도 아니에요. 마실 나갈 거리도 아니야. 예멘까지 1,700km. 이란은 뭐 짧게는 1,500, 길게는 거기도 1,700.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저기 동네 축구하러 가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뭐 그렇게 근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본인이 지금 이거 안 하면 죽는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거 다 살기 위해서 이거 안 하면 죽어. 그러니까 이런 지금 드라마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전방위적으로 우리 생각할 때 이거 완전히 이거 미쳤네. 할 거의 정도로. 전쟁 중독 아니야? 네네. 근데 뭐 지금 레바논, 후티, 뭐 이란, 뭐 시리아 전방입니다. 전방위. 근데 이게 줄어들 것 같지가 않아요. 아니 그럼 이스라엘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계를 시험하는 거죠 지금. 네. 그래요? 네, 한계를 시험하고 있고요. 그만큼 이스라엘 군사 특히 공군력은 강하긴 강합니다. 공군력이 강하기 때문에 네. 본인들 입장에서는 힘들고 어렵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전쟁을 그렇게 시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정당성을 얻기가 쉽지 네, 않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지금 어쨌든 뭐 미국이 적극적으로 어쨌든 밀어주고 있고 본인이 직접 공격을 받았고 자 그런 상황에서 이번 말고는 기회가 없다. 이번 기회 놓치면 또 뭐 한 10년, 20년 있다 기회가 올 텐데 그때는 더 힘들다. 지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 미국이 네. 그리고 있는 중동의 그림이라는 게 따로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 앞으로 중동은 이제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가 큰형, 여기가 작은형, 요 정도 힘 균형 이루고 뭐 이런 게 혹시 있으면 우리가 좀 예측하기가 앞으로 전황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기가 좀 편할 것 같은데 미국이 그림이 있나 아니면 그냥 현재 벌어지는 상황에 맞게 그냥 지금은 대응만 사실 지금 이스라엘 쫓아가기 바쁘죠. 이스라엘이 하는 그 행동들 뒤처리하기도 예, 지금 그렇잖아요. 막 뭐 전방위로 움직이니까 그 이란도 사실 뭐 잘 통제가 잘 안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하루하루 지금 땜빵하기 바쁜 네. 큰 그림을 그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 뭐 여기 터진 거 맞고 저기 터진 거 맞고 지금 계속 터지니까 네네네 맞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자국 내 정치들로 이제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도 사실 뭐 여론이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고 이란 역시 뭐 굉장히 심각하고 미국도 중동 전쟁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면 현지 바이든도 어렵고 그러면 바이든 어렵다는 얘기는 해리스가 어렵죠. 어렵다는 얘기가 네, 되니까 민주당한테 안 좋아요. 요 변수는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으로 지금 뭐 민주당한테 안 좋죠. 예. 전선이 계속 확전되고 있고 네. 사실 바이든이 원했던 그림은 가자지구 휴전이 되면 예. 네. 헤즈볼라하고 이렇게 전쟁 일어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네. 가자지구 전쟁 끝나면 하산 나사랄라가 그랬단 말이죠. 우리 가자지구 전쟁 끝나면 이스라엘 공격 안 하겠다. 네. 그게 이제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었어요. 네. 자,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나타냐후가 뒤통수 치면서 네.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그 언론과 브리핑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대잖아요. 야, 나만큼 미국 대통령 중에 전쟁 중에 이스라엘 나만큼 도와준 대통령이 없다. 없다. 3번. 네.
없다. 네. 넌. 네. 그 정도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진짜 애착을 가지고 도와줬거든요. 예. 근데 나타냐후가 그거를 뒤통수 치고요. 휴전 안 하고요. 안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인의 정치적 생명이 달려있죠. 전쟁이 끝나면 연정이 무너질 수 있다. 자,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모든 게 헝클어진 거죠. 네. 가자지구 인질도 지금 아직 101명이 잡혀 있는데 인질은 온데간데 없고 헤즈볼라와의 전쟁을 계속하고 있고 전쟁은 더 확전돼 이란과의 지금 전면전 가능성도 되게 대두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죠 지금. 근데 이란도 지금 되게 안 좋죠, 여론. 이란 안 좋죠. 이란 안 좋고.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이란 특히 이제 경제가 어려운데 네. 경제 제재 이거 좀 풀어서 우리 경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달라고 정말 기적같이 개혁 성향의 대통령이 선출됐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런데 초반에 좀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페제스키안 대통령을 믿어줬어요. 네. 개혁 개방, 핵 협상도 해야 된다. 그래서 유엔 가서 정말 잘해보겠다 이러고 우리 미국과도 새 대통령이 오면 바로 핵 협상 합시다. 네. 했는데 이거 한 방으로 다 지금 힘들어졌어. 이거 한 방으로. 그럼 앞으로 이제 이 중동 쪽은 이스라엘의 하여튼 어마어마한 공격 혹은 뭐 확전 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을 너 죽고 나 살자 요 분위기 그렇죠. 요게 이제 당분간 당분간 지속된다 이거예요. 긴장이 안 빠진다. 다만 이제 유일하게 이 긴장을 좀 뺄 수 있는 거는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수위 조절해서 이란을 공격하고 네. 이란이 이거 누가 때렸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우리 별로 피해도 없고 이거 누가 했는지 잘 모르겠어. 네. 이스라엘은 아닌 것 같아. 그 4월달처럼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조용히 마무리가 되면 일단 이제 큰 불은 꺼지죠. 근데 그 가능성은 좀 낮게 보시는 거고.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완전히 뭐 가능성은 저는 배제하기 어렵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란의 정유 시설을 때리고 싶지만 네. 그거 때리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뭐 이란이 저렇게 이제 뻥을 치고 나오는 건지 실제 그럴지를 모르겠으나 뭐 주변 국가에 있는 정유 시설까지 건드리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상 뭐 미국도 개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네. 또 중동 국가에 또 미군들이 있잖아요. 네. 뭐 거기에 대한 어떤 공격이 있을 수도 있고 상당히 이제 복잡해 꼬이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은 막아야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그래서 지금 머리가 빨개질 것 같은 거죠. 이거 어디를 때려야 되냐 지금 정유 시설만큼은 내가 때리고 싶었는데 네. 이란이 다른 카드를 들고 나왔잖아요. 정유 시설 오케이 때려. 그러면 우리 사우디, 쿠웨이트, 바레인 뭐 다 때릴 거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지금. 와, 근데 그렇게 하면 사우디니 바레인이 쿠웨이트가 가만 안 있겠죠. 가만 안 있겠죠. 가만 안 있는데. 이거 뭔 잘못했는데 네가 올 때.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는 가만히 있다 왜 돌을 맞냐 우리가 뭔 잘못이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실제로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이미 다 선언을 해버렸다는 거지. 예, 이란 쪽에서는 여러 몇 가지 통로를 통해서 소식통을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예, 예. 아유, 큰일 났네. 뭐 유가나 이런 것들도 당분간 굉장히 불안한. 그렇죠. 그래서 뭐 150불이 아니라 200불까지 지금 나오잖아요. 정말 안 좋아지면. 만약에 이 상황이 말씀하신 네. 것처럼 확전으로 가면. 네. 근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될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말은 저렇게 했지만 이란이 네. 실제 이스라엘이 뭐 어느 정도 공격을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든지 미국이 달래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에 공격을 할 수는 있지만 네. 그걸 국가는 안 할 수도 있다. 지금 말씀하시는 뉘앙스를 들어보니까 네. 이스라엘은 지금 네타냐후는 통제가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네타냐후는 통제가 안 되는 네, 거고. 네. 다만 이란이 네타냐후의 공격을 받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고 나서 네. 걔네를 도닥여서 그렇죠. 뭔가 뉴스를 크게 만들지 않으면 네. 좀 무마될 가능성까지는 바라보고 계시는. 그렇죠. 네타냐후 그렇게 되는 게 그나마 현재 상황에선 그래도 좋은 시나리오라고. 예, 최선입니다. 정말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네. 미국이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제발 수위 조절해서 때려라. 네. 너도 겁나지 않니? 이란 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지금. 재차 공격할 텐데 네.
이스라엘의 가스전 유전도 중요하죠. 가스전도 지중해에 있는 가스전이 있는데 거기 두드려 맞으면 네. 본인한테도 또 힘드니까. 그리고 본인이 지금 헤즈볼라하고 또 전쟁하고 있잖아요. 헤즈볼라 전쟁이 빨리 안 끝납니다. 이거. 헤즈볼라 전쟁 빨리 안 끝나요. 그렇겠죠. 최소 뭐 네. 몇 달 갈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란하고 또 전면전을 벌여서 이스라엘에게 뭐 좋을 게 하나도 없죠. 사실. 네네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지난번에 오셨을 때보다 더 상황이 좀 심각하게 갈 거예요. 네, 시간이 훨씬 상황이 안 좋아졌죠. 네. 이란하고 이스라엘 간의 이제 무력 충돌이 두 번째 라운드가 시작돼서 네. 1라운드 잘 끝났다. 그래서 1라운드 잘 끝나가지고 학습 효과로 우리 싸워봤자 둘 다 손해네. 그렇게 끝났어야 되는데 야, 한번 싸워보니까 할만하네. 이렇게 됐어요 지금 상황이. 할만하다. 2라운드가 이제 전격적으로 저희 웃으면서 얘기하면 안 되면 욕 먹습니다. 네. 네.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네. 정말 심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중동 상황 지금 굉장히 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네. 급하게 우리 성일관 교수님 모셔서 여쭤봤고요. 좀 더 신속하게 이 소식들을 보려면 어떤 채널이 좋을까요? 역시 뭐 중동하면 전문 채널 헬로우메나. 알겠습니다. 네. 네. 헬로우메나에서 적극적으로 구독하시고요. 네. 해주시면 여러분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서강대학교 유로메나 연구소 성일관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